자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유동적 무효를 한번 봐요. 유동적 무효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무효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유동적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요, 사례형 문제도 아닌데 사례형 문제인 것처럼 나와.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여기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인데 여기 의뢰한 사람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어른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계약 체결을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하죠. 우리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행위는 뭐다?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를 뭐를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법의 논리예요. 법의 논리. 토지거래, 우리가 지금 왕숙지구 있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허가가 난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요? 뭐 하면 되니까 등기 청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이 말이죠. 허가가 없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해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그래. 자, 무효죠? 무효니까요, 채권행위도 없죠? 무효인데요. 그리고 물권행위도 법효력이 없고요,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이행지체가 있을 수 있어? 없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인데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를 청구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이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잖아요. 허가가 나중에 나올 수 있죠? 허가가 나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유효가 돼. 근데 이게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그걸 소급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무효, 허가가 있으면 유효. 언제부터 유효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자다. 그래서 우리 아까요,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그래서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은 법에 논리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민법 총칙 첫 시간에 강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알겠죠? 지금부터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요, 허가 전이죠. 항상 허가 전이가 나올 거예요. 허가 전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 무효다. 허가 전, 항상 불허가 나와. 왜? 허가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등기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허가 전으로 나와. 자, 그 다음 허가 전은요, 채권행위. 봐봐, 채권행위 무효.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무효니까 뭐가 없어? 의무가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지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알겠죠? 원상회복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먼저 암기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그럼 항상 쭉 흐름을 타고 가면 되죠.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채권행위가 무효니까 의무가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것이 없고, 이행할 것이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없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이건 법의 논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 항상 기다. 허가 받기 전 유동적이다, 확정적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알겠죠? 확정적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86.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가 있기 전, 쓸데없는 소리 엄청 많죠? 허가가 있기 전, 이것만 하면 되죠? 허가 있기 전, 그러면 다시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 없고, 이행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죠.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고 계약 해지 못하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요 의무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다.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알겠죠? 자, 387. 토지거래 허가구 경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했어.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면 몰수하기로 했죠. 그럼 의무를 위반하면 그 말은 의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허가를 받지 않았다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위반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계약금은 몰수당한다. OX, X. 그래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은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죠. 388. 토지거래 허가 경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 그럼 또 항상 하면 돼요. 허가 받기 전,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 없고, 이행의 문제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없고, 해제 못하고, 원상회복 못하고, 손해배상 못하고. 됐죠? 남는 건 4밖에 없으니까요.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자,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알겠죠? 뭐를 할 수 없어? 봐봐. 이행 청구란 말 대신에 무슨 청구라고 돼 있어? 명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청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 이행 청구돼. 그러니까 명도 청구네. 환장하는 거죠. 알겠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389. 토지거래 허가 경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받기 전, 또 허가 받기 전이네요. 허가 받기 전 뭐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없다. 이행지체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원상회복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 이걸 읽었어. 다 좋은 말도 써져 있잖아요. 알겠죠? 읽고 나면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허가받기 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한 파트예요. 이거 하나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1번이요. 체결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협조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허가가 나오죠. 그럼 뭘 한다? 갑은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하죠. 원래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뭐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허가 나오는 거예요? 대금하고 등기예요? 그럼 대금하고 등기죠. 알겠죠? 여기서 협력이다. 미치고 팔짝이죠. 알겠죠? 허가다. 그래 받아서 그러고 뭐 어쩌려고. 알겠죠? 중요한 것은 갑이라는 사람은 대금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요, 이 주된 의무를 뭐란다?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이행. 그래서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주된 의무에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된 의무에만. 다른 데는 없어. 그런데 여기요,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사고 그러면요. 물건을 보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조립한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요, 나는 물건을 산 거지 조립하는 방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립식 물건을 샀는데 물건은 배달되는데 보니까 안에 뭐가 없냐?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설명서가 1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물건을 주된 의무라고 하고 설명서는 그래도 있어야지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말했잖아. 내가 이거 떼고 나한테 붙이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 혼자. 알겠죠? 그러니까요, 설명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나는 뗐다, 안 뗐다? 안 뗐죠. 알겠죠? 어려운 줄 알았으면. 없으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뗀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을 부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10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설명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설명서가 없으니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물건을 다 받았어. 설명서가 없으니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설명서를 100만 원에 샀다는 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말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너 설명서 안 주니 나 대금 줄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대금 먼저 줘. 그러면 설명서 줄게. 그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해지할 수 없고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명서가 없으면 물건을 엉뚱하게 조립할 것이고, 조립 못하니까 어때요? 그거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립하는 데 가서 또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들어 안 들어? 돈 들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런데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와도 이것을 조립할 수 있는 데가 없대. 설명서가 있어야 된대. 그런데 설명서를 안 줘. 그럼 설명서 달라고 해야죠.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소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뭐다?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알겠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행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봐. 순서로 가자. 순서로. 갑하고 락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둘이가 협조해야, 그리고 허가가 나와야 대금이나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협력해달라고 했어. 갑이 을이 갑한테, 야, 빨리 협조해. 너 나한테 팔았으니까. 그때 갑이 뭐라고 하냐? 대금 주면은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뭘 해야 돼? 협력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주된 의무요. 주된 의무는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지만, 부수적 의무는 계약의 해제나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하지만 부수적 의무도 의무잖아요. 의무. 부수적 의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정지할 수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어.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무니까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시험에 보면 가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시죠. 자, 협력 의무 한번 봐봐요. 협력 의무 1번 기업 계약 체결하고 협력하고 허가받고 등기 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해놨어, 안 했어? 지금 여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겠죠? 이 말. 여기를 지금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계약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 이 의무는 주된이다, 부수적이다? 부수적이다. 이렇게. 391.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네. 네 가지를 기준적으로 본다. 첫 번째, 해지할 수 없다.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으로. 알겠죠? 내 공간이 여유가 있다. 가처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여유가 있으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OX, X,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가 있기 전이란 말이잖아요. 허가 있기 전. 유동적 무효란 말은 허가가 있기 전. 알겠죠? 그럼 내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봐. 이거 유동적 무효는 뭐죠? 허가가 있기 전에는 무효. 허가를 받으면 유효. 그러니까 허가가 있기 전이니까 현재는 허가가 없다. 나중에 허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이 말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란 말은 허가가 있기 전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39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 그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협력하지 않고 손해배상. 됐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 것을 조건으로.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먼저 협조해. 허가 나오면 등기 받아가. 알겠죠? 나중에 허가 나올 거야. 미리서 등기부터 해줘.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394.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 대금은 언제 나와? 맨 끝이죠. 먼저 뭐 봐. 협력할 것 청구. 협력 청구하려면 여기 2번이죠. 그리고 허가가 나와야지 대금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매매대금 제공 없이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매매대금 지급 없이도 먼저 협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 있다. 395.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도했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행이 없더라도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럼 유동적 무효네. 유동적 무효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되네. 협력을.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이나 잔금 이행이 없더라도 이거 봐봐요.
아까 말했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허가가 없으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행이 없어도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도금 잔금을 주기 전에 먼저 협조하고 그 다음에 허가 나오면 중도금 잔금을 청구해야죠. 우리는 허가 받기 전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도금 잔금 받고 싶으면 너 뭐 해라? 협조해라. 협조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허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요, 여기 왕숙지구도요, 지금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마 거래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396.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의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대금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먼저 뭘 하라고? 협력하라고. 그리고 뭘 청구하라고? 대금 청구하라고. 알겠죠? 대금 안 준다고 협력을 거절한다. 앞뒤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순서가 틀리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말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로 보면 대금 안 주니까 협력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매매 대금 제공이 없으니 협력을 거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고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협력해라. 그러고 나서 뭘 해라? 대금을 받아가라 이 말이죠. 397. 유동적 무효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허가 전이죠. 허가 전. 이번엔 계약금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이 나오죠. 여러분, 계약금은 뭐냐? 계약금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어느 경우나 해약금으로 추정해. 해약금은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금이죠. 근데 우리요, 여기서 허가 전이 있어, 허가 전이 있고, 여기 불허가가 있죠. 불허가가 있고, 허가 전이 있고, 불허가가 있어. 자, 그럼 잘 봐. 우리가요, 지금 여기 허가 전이란 말이 뭐죠? 허가 전이다. 허가 전에는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 채권행위 무효죠. 의무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봐봐. 계약금을 지급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그건 지금 허가 전이야. 허가 전이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럼 매수인이 아직 허가 안 났으니 내가 너한테 준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허가 전은 유동적 무효죠.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전에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불허가 나오죠. 불허가 나오면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불허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됐죠. 확정적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없든이 중요하잖아.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계약금을 추정하니까. 자, 397번.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란 말이에요.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이는 채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를 못하네?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네? 그래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죠?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란 말의 뜻이 뭐다?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이고 무효됐다. 그럼 확정적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허가가 있기 전이네? 허가가 있기 전? 좀 중요하잖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가 있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죠.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죠. 계약 해제.
이 계약의 해제는 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 없어.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 해제했죠? 상대방이 수령하든 말든 관계없이 동의가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제가 돼. 다시 허가가 있기 전 답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죠? 그래서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해제를 요구했죠? 요구하면은 바로 계약 해제권 행사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 아시겠죠?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 단계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틀렸죠? 없다. 틀렸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X 토지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1번 갑은 허가를 받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만약에 봐봐. 여기는 계속 지금 허가 받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후에도 알겠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약금은 이행 단계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갑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했다. 잘 봐. 이게요. 이번에요. 전번에 어디 다른 시험이요. 잘못 나와가지고요. 봐. 만약에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일방이요. 일방 협력하지 않는 거. 쌍방이요.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방이 협력하지 않는다. 일방이. 그러면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고 쌍방이 협력을 하지 않죠. 말이 완전히 달라.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뭘 할 수 있어? 소구할 수 있고.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쌍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 왜? 둘 다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허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협력을 안 한다잖아요. 허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돼. 쌍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협조해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협조 안 하면 법원에 뭘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일방인지 쌍방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국가고시에 하나 자기 시험에 나온 거 보면 일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이냐 쌍방이냐를 구별을 해야 돼.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지금 여기 쌍방이 협력하지 않기로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확정적 유효이다 틀렸어. 무효이다 이렇게. 3번 을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부당이득 봐봐.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말은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란 말은 허가가 있기 전이다 이 말이죠.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갑과 을은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 해제하기로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뭐죠? 매매계약과 별개 약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토지거래 허가가 강행규정이냐 그 다음에요 그 임의규정이냐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가는 강행이다 임의규정이다. 왜 강행규정이죠? 잠깐 이거 지워도 되죠? 지금 계약금 다 했으니까요. 자요. 왜 그러죠? 아니지 이거 몇 번이 하시죠? 이거 우리가 이것 보시면 왜 그러죠? 빨리 하잖아요. 빨리 대답하라고. 그래요? 아주 빵빵거리가 있죠. 자, 이거 보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문제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인데 이것이 두 사람 간에 별개의 약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는
그건 효력 규정이에요. 그건 강행 규정이라고요. 허가가 없는 한 절대로 이건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토지거래 허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뭐죠? 목적의 적법성,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있죠? 그 적법성에 보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나누시죠? 그 효력 규정에 뭐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알겠죠? 이런 것들이 효력 규정이죠. 그 효력 규정을 판례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 한 절대로 이건 뭐가 될 수 없어요?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허가가 없는 한.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말고 별도로 다시 이 사람들이 뭘 했다? 특약을 다시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별도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그 특약으로 뭘 할 수 있다? 그냥 당사자랑 합의잖아요. 채권은. 그러면 그 채권은 다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엑스토지 허가고요. 여기 봐봐. 확정적 유효라고 되어 있나요? 이 확정적 유효가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 지정기간 만료.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뭐를 하잖아요? 재지정을 하잖아. 재지정을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요. 지정 해제가 된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확정적 유효는 딱 두 가지. 확정적 유효는 지정 해제.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 보통 토지거래 허가는 어느 경우에 허가를 하죠?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죠? 소유권이 나는가 또는요 지상공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보통 5년의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하죠. 지정하고 나서 다시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허가구역 없어지는 거죠. 보통 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또 재지정 연장을 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지정 해제했다 중간에 지정 해제한 경우가 있죠. 언제요? 우리가 세종시요 있잖아요. 행정수도 있잖아요. 그 행정수도 할 때 세 군데가요 후보지였어요. 하나는 충남인가 충북인가 아산역 있죠. 하나는 지금 있는요 영기군, 영기나는 영기군. 알죠? 그 영기군 거기가 지금 세종시잖아요. 하나는 저기 어디 오송인가? 이 세 가지가 세 군데가요 행정수도 후보지였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수도 후보지 중에서 세 군데를 다 한꺼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요 어디냐면 그 지금 있는 세종시 그쪽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산하고 오송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바로 했어요. 알겠죠? 지정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정 해제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앙숙이 3기 신도시잖아요. 이 3기 신도시 경우도 뭐가 할 수 있다? 그것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아직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신도시를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지정 해제하겠죠 국가가요. 그랬을 때는 마음대로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요. 지금 이제는요 허가구역을 풀면은 원래 이제 저기를 다른 군사보호시설인가 여러 가지로 있어가지고 있던 걸 풀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허가구역 신도시를요 허가구역 지정 해제하고요 한 4, 5년 뒤에 다시 지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상금이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공시가가 너무 싸게 돼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보상금이 적은 데가 지금 왕수익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토지 집가를 좀 올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자, 402번은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는 받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알겠죠? 그럼 확정적 무효 봐봐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틀린 것은 그랬네요. 지금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동적 무효이죠.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매매대금 안 준다고, 대금 안 준다고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먼저 뭐랬죠? 협력하고 허가 나오면 돈 받으러 와라 이 말이죠. 4번 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재지정이 없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 유효. 5번은요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 허가를 받아. 이게 바로 뭐냐면 밥을 전매했다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요. 토지거래 허가 방금 우리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효력 규정.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위반하면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요. 여기요. 이 무효인 마이너스하고 유효인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됐죠? 유효. 틀렸죠? 왜 그러는가 지금 봐봐. 토지거래 허가는 내가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 효력규정,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면 갑하고 을하고 허가를 받고 다시 을하고 병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토지 먼저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누구하고 병하고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생략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행규정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돼요.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허가구역이다. 그것은 무효이고 마이너스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규정에서 유효이고 플러스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라고 됐죠. 확정적 유효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뭐하고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지정해제, 확정적 유효. 404번. 지정기간이 만료죠? 만료. 그런데 재지정을 안 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보면 허가를 배제한다. 이런 봐봐. 협력을 해서 허가가 나와야지 대금 등기 청구하잖아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럼 허가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없어? 의무가 없다. 무효니까.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는 내가 지금 토지거래가는 어느 경우에 한다고? 소유권하고 뭐하고? 지상권 설정을 한다고 했죠. 소유권, 지상권. 자, 그럼 봐요. 증여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증여 허가 받아, 안 받아? 내 말 못 믿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설정을 한다고 했죠. 증여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무상행위잖아. 무상행위. 증여는 허가 안 받아요. 자, 그럼 봐. 원래 갑하고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어. 매매. 소유권이죠. 매매죠. 매매를 했는데 허가를 신청을 하면 아무도 안 나왔대. 지금까지. 그럼 우리도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매매인데 이면계약서를 써가지고 증여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증여로.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이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것을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40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쌍방. 여기 중요하죠. 쌍방이라고 그랬죠. 쌍방이 허가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둘 다 안 하니까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효가 됐죠. 일방이 협력을 거절하는데, 일방? 그럼 유동적 무효예요.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소구. 소송으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불허가. 당연히 불허가면 무효죠. 불허가 처분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이 정지조건부. 그럼 정지조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죠? 정지조건은 플러스예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지조건은 나중에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조건은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치 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 정지조건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무효. 이렇게 해서 유효가 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은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조건은 나중에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조건은 마이너스로 보고 정지조건은 뭐로 본다?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됐죠, 지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엑스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유동적 무효네요.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갑을 병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 합의. 뭐 여기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하고 중간생략 등기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유효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다. 틀렸죠.
알죠? 유효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411.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허가 전에요.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하여 토지를 감유했다.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부터 잘 봐봐. 지금요, 이 갑하고요, 갑하고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약금은요, 1,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요,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해제. 1번 계약했는데, 2번 1,000만 원 지급했는데,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1,000만 원 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니까요. 이 을이 갑의 땅에다가 이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를. 그럼 가압류 걸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내 돈 1,000만 원 내놔라, 이 말 아니에요?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한 거에 대해서 을도 알았어,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내 돈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허가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했어. 그랬더니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을 하여 토지를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를 딱 쳤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 돈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도 알았어, 해지한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될 수 있다. 확정적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정적 무효, 이렇게. 41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X토지 소유자 갑이 을의 강박, 봐봐. 강박하고 허가구역이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 있죠?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 속에서요, 일반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했죠. 이 특별히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고, 토지거래 대리권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조건하고 뭐가 있어? 기한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걸.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이라는 것이죠. 사기 강박, 이게 있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유효가 되고,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갖추지 못한다? 그럼 뭐가 된다? 취소.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유효가 돼. 결론적으로. 취소해도 무효가 되니까 무효 아니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요,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 강박을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박을 당해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돼. 그러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은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만약 여기서 108조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무효가 됐죠. 이미 무효가 된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은 대리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왜? 이미 법률행위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만약에 강행복교에 위반돼서 무효다. 강행복교 위반돼서 무효? 그럼 이미 무효가 됐죠?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허가를 받기 전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뭐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무효의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